오늘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요. 오늘 저희 채널에서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내용을 짧고 굵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채널에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목소리 높여서 외쳤던 이 사적연금의 저율 분리과세 한도 연 1,200만 원까지입니다. 이게 드디어 상향이 됩니다. 자, 지금 연 1,200만 원 한도 이거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자, 사적연금이 연 1,200만 원 이하여야만 바로 이 3.3에서 5.5% 저율 분리과세가 되죠. 그래서 만약 연금이 연 1,200만 원이 넘는 순간 이거는 아예 종합과세가 되거나 아니면 올해부터 이제 분리과세가 허용이 됐지만 그럴 경우에는 16.5%라고 하는 엄청나게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자, 무려 11년째 유지되고 있는 이 저율 분리과세 연 1,200만 원 한도를 이번에 정부가 드디어 올리겠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법 개정 사항이긴 하지만요.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야당에서도 이게 너무 낮다면서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법의 이 한도의 상향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연금 전략에 아주 큰 변수가 될 만한 아주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이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세 면제 한도도 드디어 올라가게 됩니다. 단 좀 아쉽게도 적용 범위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성인의 경우에 이 직계 좀비속은 1인당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가 되죠. 그리고 미성년인 경우는 1인당 2천만 원까지만 면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3천만 원이었다가 5천만 원으로 증여 면제 한도가 올라간 게 2014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9년 전입니다. 지난 9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물가 상승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이 자산 가치 증대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증여 한도는 5천만 원으로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걸 올리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단 아쉽게도 전체를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바로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만 올려준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뭐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님이 5천만 원 이상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뭐 전세금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혼수 때문에 5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런 경우에 과연 뭐 얼마나 과세가 되고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이 결혼자금에 대해서 이 5천만 원 증여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이번 정부 발표입니다. 자, 하지만 이 발표에 대해서 앞으로 좀 형평성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결혼하지 않은 이 비혼 자녀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제한적으로만 증여세 면제 한도를 올려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무주택자나 이 청년들이 많이 하는 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있죠. 여기에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연간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연 30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안도 이번 발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자, 또 있죠. 우리가 집 살려면 주택담보대출 받고 그럴 경우에 이자를 냅니다. 그런데 이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장기주택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소득공제 한도가 지금 연 1,800만 원인데요. 이걸 연 2천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발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자, 종부세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이게 정부의 이 부족해진 세수 때문에 종부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금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것이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거 하지 않기로 그렇게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처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만 적용하겠다고 정부가 그렇게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 정부가 발표한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그대로 60%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올 연말에 나올 종부세는 굉장히 가벼워진 종부세가 예상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바로 이 역전세난 때문에 자금난에 빠진 집주인들을 한정해서 이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게 오늘 발표 내용입니다. 즉 1년 동안 이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만 그동안 적용되던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정부 발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혜택을 줍니다. 우선 새로 세입자를 구했는데 기존 보증금보다 낮았을 경우, 두 번째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당장 자금난에 빠진 집주인들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완화해주냐면요. 지금 집주인들에게는 이 DSR 규제 40%가 적용이 되죠. 물론 모든 대출에 대해서 DSR 규제 40%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집주인에 대해서 DSR 40%를 적용하지 않고 마치 현재 그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적용하는 이 DTI
DTI 60%만 적용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뭐 구체적인 경우 수를 따져봐야겠지만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DSR 40% 규제보다 이 DTI 60% 규제가 굉장히 완화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집주인들이 이 역전세난 속에서 임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어려움을 좀 덜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려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죠. 바로 집주인들이 이걸 악용해서 바로 이 갭 투자에 활용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걱정들이었는데요. 그런 걱정들을 완전히 씻어내기 위해서 정부가 또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우선 대출 금액은 이 보증금 차액에서만 지불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이상은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차익이 딱 명확하면 그만큼을 대출해주면 되는데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경우도 대출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특약을 쓰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대출을 해주지만 후에 후속 세입자를 받게 되면 우선적으로 대출을 갚도록 하는 특약을 적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환 대출 금액은 직접 세입자 계좌로 쏴줘서 이 돈을 일체 전용할 수 없게 그런 방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대출 규제 완화를 틈타서 이 갭 투자하려는 집주인들은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집주인이 이게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좀 추가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RTI 규제라는 게 있죠. 바로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현행 1.5에서 1.5배까지 적용을 했는데 한 배, 1배 정도로 낮춰서 좀 대출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금융위원회 분석 결과를 보니까 이 연소득 5천만 원이 차주가 대출금리 4%, 만기 30년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번 규제 하나로 늘어나는 대출 규모는 1억 7,500만 원가량으로 나옵니다. 제법 많은 대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대출 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발표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이 경기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발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